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기상청 연결해서 태풍 소식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좀 일찍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딱 보고 말씀하시네요. 네, 이제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으셔서. 이거 뭐 교통이라는 게 네. 빨리 나오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딱 그 내일 출근 시간대에 아마 수도권은 좀 강타할 것 같다는 예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방비를 좀 하셔야 될 것 네. 같고요. 출근길도 좀 조금은 더 서둘러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네, 개신교계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와 종교적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혹은 10월로 예정된 종기총회에서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판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그의 극우적 움직임에 반대했던 일부 교단들이 이번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교계 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단 이야기 뭐 그 하나님이 내 친구 까불면 뭐 죽는다 이런 발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이제 그런 발언들 때문에 이전부터도 계속 그 문제가 나왔었고요. 네.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단성을 이미 부인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본인이 계시를 받다라든가 뭐 본인 성령의 본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 이단 활동을 애국 보수 운동으로 포장해서 수십만 명의 신자들을 속여왔다라는 게 그 입장입니다. 네. 하나님은 내 친구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까불면 뭐 죽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거는 목사면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큰일 나죠. 하나님인데요. 그러니까요.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그것도 네. 집회에서 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2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발언들 때문에 지난 2월에도 그 여러 8개 교단 등의 이단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좀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성경적, 비신앙적, 비신학적이라는 이유였는데요. 뭐 이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나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등도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명확하고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이 보수적인 교단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2단으로 설령 규정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또 달라지는 것도 의미가 없다.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천주교 같으면 교황청에서 파문을 네. 내리면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하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음. 기독교는 지금 말했다시피 종파가 상당히 많고요. 네. 뭐 장로회라든지 뭐 감리회 뭐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또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자기 뭐 또 교회 만들고 또 뭐 할 것 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정광훈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 좀 피해자 같이 돼가지고 본인 주장하는 것도 일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도들 모을 수 탄압받는 있습니다. 주체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본인이 어떤 순환과 고난을 겪는 이 예수와 동일시를 예수님 하는 모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밀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탄압을 더블로 받는 인물로 이제 자기를 그렇죠. 묘사하는 거죠. 정치적 탄압에다가 종교적 종교적 탄압까지. 탄압까지 더블로 받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유. 아무튼 근데 지금 정치권 움직이는 중이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좀 살펴봐야 될 게 미래통합당에서 이거는 그럼 정치적 거리두기가 되는 건가요? 아무튼 정치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리를 강조를 한 건데요. 의리. 네. 김진태 전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강원, 춘천, 화천, 철원 양구갑의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이 정권의 후한무치하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문제는 제1야당의 어정쩡한 자세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당 공식 논평 등에서 정광훈 목사를 향해 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서 이렇게 의리가 없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나. 정치도 다 사람이 하는 것 이라면서 지금 독재에 맞서 싸우려면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같이 돌을 던지고 있다라고 지금 불만을 토로한 겁니다. 이분이 광복절 이제 집회에 나갔던 사람이죠. 그렇죠. 네, 실제로 참여를 했죠. 전 지금 의원이요. 그리고요. 그뿐이 아니라 지금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역시 인천 연수울 당협위원장인데요. 이제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태극기 부대를 비판을 하자 이 박 의원은 부정선거의 진상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다라면서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삼가시기 바란다라고 또 꼬집었습니다. 네. 또 차명진 전 의원은 뭐 이미 탈당한 상태입니다만 자신의 부인에게 전하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평소에 가만히 숨죽이고 있다가 이참에 8.15 집회에 저주를 퍼붓는 자칭 우파들은 또 뭐냐, 우파는 의리가 없다, 괜히 우파로 전향했다라고 아내에게 털어놨다고 우리가 전했습니다. 이참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성격이라든지 본질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본질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완전 다르지는 않다고요. 예컨대 뭐 이쪽 종교라든지 뭐 이런 부분하고. 그래서 선 끊기를 그냥 대충 해서는 되지는 않고 정말 확실히 선을 끊지 않으면 네.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래통합당 결국 본질이 우쪽이고 또 이런 쪽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선긋기라고 하는 게 지금이라서 이제 두둔성 발언을 했던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등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출당하거나 말씀이신 뭐 이런 거예요? 처리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결국은 미래통합당은 이런 쪽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당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네. 당무감사를 통해서 각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당무감사 여러 지표들이 있고 아직 자세한 채점 기준이 안 나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라고 일단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내의 좀 여론을 조금 이제 살펴봤을 때는 이들의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 당무감사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첫 당무감사이고 또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를 앞둔 마지막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사실 통합당 입장에 상당히 좀 중요한 당무감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이 문제시 되고 있던 지금 계속해서 이 여권에서 지금 계속 정광훈 태극기 부대 그리고 통합당까지를 일치화시키는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잘라낼 것이다. 가능성이 꽤 있다. 이제 당무감사 결과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그렇죠.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가죠. 네,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 축소를 위한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이게 의결이 된 건데요. 국무회의에서는 대검찰청의 사장검사급 보직을 일부 없애는 등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또 검사 정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이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럼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예전에 알고 있던 특수공안부입니다. 특수부는 지금 반부패 수사부라 그러고 그렇죠.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라 하는데 그렇죠. 요런 직접 부서가 많이 없어지고요. 특히 14개 직접 부서가 전국 검찰청의 형사부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계속 얘기했던 형사 공판 중심의 검찰로 가겠다라는 이건 그거랑 이미 예고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 이거는 사실은 개혁 방향하고 또 법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법은 또 바뀌긴 했죠. 그 법은 좀 시행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법하고 관계없이 예전 지금 검찰청 법에 따라서도 뭐 바꿔도 큰 문제가 없고 또 개혁안을 지난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이 냈던 그 개혁안입니다.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왜 윤석열 힘빼기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원래 이제 그 예고를 했던 거고. 그래서 형사 공판부 강화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자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좀 반발을 했습니다. 특정 지휘부에 대한 힘빼기라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면서 이 직접 수사부서 축소에 따른 기구 조정이 정확한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부 확대 기조는 2018년부터 꾸준히 해온 것이라면서 하반기에는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본 조직 개편을 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새 직제 개편안에 맞춘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보도마다 조금 엇갈리긴 하지만 대체로는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 개혁안이 윤석열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한테 앞으로 검찰총장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면 언론이나 좀 일부에서는 사람 대 사람의 어떤 그걸로 좀 규정을 해버려요. 추미애와 윤석열 두 사람의 싸움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을 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진짜 2018년부터 개혁 작업을 한 거고 그 개혁 작업은 현행 법안에서도 가능하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사람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라고 한 게 그러면 이제 모든 잣대를 윤석열을 기준으로 놓고 네. 유불리로 따진다. 지금 무슨 무협 소설처럼 누구랑 뭐 싸움하는 구조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우리 민주국가고 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법률에 맞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죠. 네,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300원까지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24일에 SBS가 보도를 한 이후에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등에서도 협의 중이라며 검토 사실을 인정하는 보도가 다수 나왔습니다. 뭐 여러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300원이 확정은 아니고요. 네. 서울시와 시의회는 현재 경기도 인천시 철도공사, 마을버스 조합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 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인데 네. 적게는 150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지금 인상안에는 5km당 버스 추가 요금도 원래 기존 100원에서 2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오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도 없고 본인이 보고받은 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영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데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안에 시와 공감대를 이뤘고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세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서울시 의회 안에서도 조금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하면 이제 결정은 안 됐지만 논의는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 정도는 성숙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이제 정도면. 그 올리려는 이유는 역시 재정 적자입니까? 그렇죠. 지금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2015년, 그러니까 5년 전에 조금 인상된 이후로 5년째 동결된 상태인데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는 경기도만 올렸고요. 예.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원래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객이 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하철만 한 1조 원대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음흠. 버스 업계도 5천억 원대. 그래서 마을 버스까지 합치면은 최종 한 1조 6천억 원 가량까지 이 피해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번 인상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게 입장입니다. 이제 코로나 19하고 연관돼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중교통 이용이 너무 줄어가지고 적으니까요. 그래서 수입도 줄었다고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쉽게 그렇습니다.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법령상으로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네. 물가대책위원회 동의 구해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수도권 다 알다시피 인천 경기하고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통과는 안 될 것 같아요. 요 얘기는 계속 있어요. 65세 이상들 무료 무임이잖아요. 무임승차. 예.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또 검토를 하게 되면 또 주둔 걸 뺏는 결과가 되니까 그건 쉬운 일이 쉽지 아니죠.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교통 체계상에 노인 무임 승차 제도가 적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분명한 맞겠죠. 사실인데 네. 사실 이거 자체가 일종의 약간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적자 흑자 기준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고 또 근데 이용객들 중 상당수는 지금 65세 이상 이 무임 승차 제도가 좀 악용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게 그러니까 건드리긴 한번 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이 엮이게 되면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식으로 비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말 그대로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 이 와중인데 예,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코로나19 요금 때문에. 인상하면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주머니 얇아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교통요금까지 올리면 어떡하냐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서민들 울상입니다.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5년간 한 번도 안 올렸고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적자 더 퍼지는데 적자고. 어쩌란 말이냐. 아, 절충점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